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기 특수 의사결정, 그 중에서도 생산 라인에 대한 폐쇄 여부, 그리고 결합 제품의 추가 가공 여부, 이에 대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생산 라인의 폐쇄 또는 유지 결정,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증분접근법으로 먼저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생산 라인을 폐쇄할 때, 이때 생산 라인을 왜 폐쇄하겠습니까? 수익성이 낮다라고, 수익성이 떨어진다, 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폐쇄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을 의사결정한다는 겁니다. 증분접근법으로 할 때, 그러면 생산 라인을 폐쇄할 때 증분 수익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증분 원가가 얼마가 될지를 먼저 산출을 하고, 이 증분 수익에서 증분 원가를 빼서 증분 이익을 산출해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분 수익, 생산 라인을, 수익성이 낮은 생산 라인을 폐쇄할 때의 증분 수익이란 무엇인가? 일단 생산 라인 자체를 폐쇄하게 되면 그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매출액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아예 생산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 생산 라인에서의 매출액이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만 감소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 생산 라인을 폐쇄하게 되면 이제 그 생산 라인에서 생산 자체를 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했던 원가도 이제 발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변동 원가가 첫 번째로, 변동 원가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절감된다 이겁니다. 변동 원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매출액의 감소, 변동 원가의 감소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개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동 원가만 그러면 절감되느냐? 그 생산 라인 때문에 발생하는 고정 원가도 절감되는 것이 있다. 고정 원가도 절감되는 것이 있다. 특히 이 고정 원가의 경우에는, 고정 원가는 이 생산 라인이 폐쇄된다고 해서 고정 원가가 전체가 다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 고정 원가 중에서는 회피 가능한 고정 원가가 있고, 회피 가능한 고정 원가가 있고, 회피가 되지 않는 회피 불능 고정 원가도 있기 때문에 특히 고정 원가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폐쇄되는 생산 라인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변동 원가의 절감, 고정 원가의 절감, 이건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생산 라인이 폐쇄가 되면 그 생산 라인만 영향을 받으면 이것만 고려하면 되는데, 그 생산 라인 때문에 그 생산 라인의 폐쇄로 인해서 다른 제품의 생산 라인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제품의 생산 라인에서, 타 생산 라인에서 매출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매출액이 감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타 생산 라인이, 그러니까 회사의 자원이 수익성이 낮은 생산 라인을 없애고, 없앰으로써 회사의 그 자원들이 수익성이 높은 다른 라인에 집중이 되면 오히려 매출액이 다른 회사, 다른 라인의 매출액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다른 생산 라인도 감소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매출액의 증감을 항상 우리는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데 매출액의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산량, 판매량에 결국은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변동 원가의 증감도 같이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증가 또는 이거 증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 타 생산 라인에서의 변동 원가 증감도 항상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증감을 고려할 때는 항상 변동 원가의 증감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고려해서 계산한 증분이익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이건 뭡니까? 생산 라인의 폐쇄에 따른 증분이익이 0보다 큰 거니까 이익이 더 늘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생산 라인을 폐쇄한다. 반대로 증분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즉 0보다 작게 나온다고 하면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 오히려 이익이 감소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을 우리가 묶어서 생각하면 이건 결국은 생산 라인의 폐쇄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변동원가가 절감된다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그 폐쇄되는 생산 라인으로 인해서 공헌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폐쇄되는 생산 라인에서 나오고 있던 공헌이익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공헌이익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5번을 묶어서 생각하면 요거는 이제 타 생산 라인을 보는 거잖아요. 타 생산 라인에서 공헌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우리가 묶어서 생각하면 뭐냐? 폐쇄되는 생산 라인에서의 공헌이익 감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타 생산 라인에서의 공헌이익의 증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라인의 폐쇄로 인한 고정원가의 절감. 자, 묶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주식회사 CK는 A, B, C 세 종류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2000X1년 주식회사 CK의 제품별 손익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니까 자, A 제품, B 제품, C 제품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매출액, 변동원가, 공헌이익, 고정원가,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B 제품을 보면 자, 공헌이익이 20만 원인데 고정원가가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만 원이 나옵니다. 즉 영업 손실이 나오고 있죠. 자, A와 B 제품은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데 B 제품만 지금 영업 손실이 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B 제품이 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영자가 손실을 보이고 있는 이 B 제품의 생산 중단을 이제 고려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또 수집을 해보니 자, 총 고정 원가가 아까 80만 원이었어요. 총 고정 원가가 80만 원인데 각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그냥 배부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총 원가가 각 제품별로 제품 생산 라인별로 총 고정 원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총 고정 원가 80만 원을 임의로 매출액에 그냥 비례해서 배분을 한 거예요. 아까 앞에 나와 있는 표에 있는 그 고정 원가는 자, B 제품을 만약에 생산 중단하게 되면
총 고정 원가의 10%가 회피 가능하다. 즉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자, 80만 원의 10%면 8만 원을 뭐 의미하는 거죠? 자, 8만 원의 고정 원가는 일단 줄어든다. 줄어든다. 자, 그러면 나머지 72만 원은 그 비제품 생산 라인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72만 원의 고정 원가는 그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고정 원가는 8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제품을 생산 중단하게 되면 C제품의 매출액이 또 영향을 받아요. 자,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자, 이 C제품이 B제품하고 어떤 영향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B제품이 생산 중단되게 되면 C제품도 매출액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문제에서는 매출액이 20% 감소한다.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말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판매량이 감소한다는 거고, 자, 판매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변동 원가도 당연히 감소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변동 원가는 단위당 변동 원가 곱하기 판매 수량인데, 이 판매 수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변동 원가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말이 나오면 매출액뿐만 아니고 변동 원가도 감소하는 거구나 라고 같이 한 묶음으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주식회사 CK가 B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때 회사 전체 이익은 얼마나 감소할까? 한마디로 자, 증분이익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대로 한번 봅시다. 자, B제품의 생산 중단할 때, B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때 증분 수익은 얼마가 될까? 증분 원가가 얼마가 될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 증분 수익에서 증분 원가를 차감하면 증분 이익이 나오죠. 증분 이익이 얼마나 나올까? 자, 증분 수익은 두 가지였죠. 자, 첫 번째 매출액의 증분입니다. 매출액의 증분. 자, B제품에서 나오고 있던 매출액은 생산 중단해버리면 매출액이 아예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200만 원의 B제품 매출액이 아예 감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B제품의 B의 생산 중단을 하면 매출액만 감소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 생산량, 판매량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변동원가도 원래 발생하고 있던 변동원가도 아예 0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소하는 거죠. 그만큼 변동원가도 18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고정원가 80만 원의 10%만큼 고정원가가 절감된다고 했죠. 고정원가도 8만 원 감소하게 돼요. 자, 여기에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것은 감소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원가가 감소한다. 그리고 이 매출액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소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를 다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를 중단하게 되면 C제품에 또 영향을 받죠. C제품의 매출액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제품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감소하니까 계산해 보면 20만 원만큼 감소하게 되고,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C의 변동원가도 당연히 따라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14만 원만큼 감소해요. 그러면 이 증분이익이 얼마나 나올까요? 자, 여기 증분 수익은 200만 원과 20만 원, 즉 220만 원의 감소. 수익은 220만 원만큼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러면 증분 원가는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인데 증분 원가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면 결국 이것은 플러스의 효과죠. 그래서 플러스 180만 원, 플러스 8만 원, 플러스 14만 원.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증분이익은
18만 원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아, B를 중단하면 오히려 회사 전체의 이익이 18만 원만큼 감소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B 생산 라인을 그냥 폐쇄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한테는 더 유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아까처럼 매출액 B의 매출액 증분, B의 변동원가 증분 요 두 개를 묶으면은 B에서 공원이익이 얼마나 감소하게 될까요? B에서 공원이익이 20만 원만큼 공원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에서는 20만 원만큼 매출액이 감소하고 14만 원만큼 또 변동원가가 감소하니까 C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공원이익이 6만 원만큼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원이익이 B와 C에서 공원이익이 벌써 26만 원만큼 감소하는 거죠. 공원이익이 26만 원 감소하는데 고정원가는 8만 원만큼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원이익의 증분은 20만 원이고, 자, 이 B에서의 공원이익 증분, C에서의 공원이익 증분, 자, 6만 원, 그래서 26만 원이죠. 자, 증분원가에서는 고정원가가 절감되는 것은 자, 8만 원만큼 절감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증분이익은 18만 원 마이너스가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세 가지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된 변동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자, 손실이 발생하는 A 제품의 생산 라인을 폐지하더라도 고정비 32,000원 중에 7,000원만큼은 계속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32,000원 중에 7,000원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러면 고정비 32,000원 중에 절감되는 고정비가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3만 원 중에 7,000원이 계속 발생하면 나머지 25,000원의 고정원가는 절감된다는 거죠. 그죠? 고정원가는 25,000원이 절감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른 제품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답니다. 다른 제품은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중단되는 그 A 제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자, A 제품 생산 라인의 폐지 여부, 그리고 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어떠한가?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A 제품은 지금 보니까 A 제품은 매출액이 15만 원, 변동원가가 12만 원 발생하고 있고 공원이익이 3만 원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아예 폐지해버리면 3만 원만큼의 공원이익이 아예 이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32,000원의 고정원가 중에 25,000원만큼은 절감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7,000원만큼은 계속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하고 C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증분수익, 증분원가, 증분이익인데 자, 증분수익에서 자, 매출액의 증분. 자, 15만 원만큼 매출액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변동원가의 증분. 자, 12만 원만큼 변동원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고정원가는 자, 25,000원만큼 절감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타 생산 라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증분이익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000원입니다. 마이너스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A 제품의 생산을 아예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5,000원만큼 회사 전체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A 제품 생산 라인을 폐지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다 이거예요. 폐지하면 오히려 이익이 5,000원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유지하면 오히려 5,000원만큼 더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폐지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 유지가 답입니다. 여기서는 유지하는 것이. 자, 그리고 요 아까 우리 봤던 공원이익으로 그냥 공원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면 매출액 15만 원 감소, 변동원가 12만 원 감소. 그러면 공원이익은 3만 원 감소. 자, 공원이익 증분, 다음에 고정원가 증분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원이익 증분 3만 원, 다음에 타 생산 라인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고정원가 25,000원. 예. 네, 결합 제품의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결합 제품의 추가 가공 여부의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증분접근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결합 제품의 추가 가공 여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결합 제품, 결합 원가, 결합 공정에 대한 것은 원가회계에서 이미 결합 원가의 배부에서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모르시면 그 강의를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 결합 제품을 결합 공정을 통해서 이제 결합 제품이 만약에 A, B, C 이렇게 결합 제품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결합 제품을 여기서 이 점을 우리가 분리점이라고 말하죠. 분리점에서 결합 제품이 이제 식별이 됐는데 이 결합 제품을 그냥 분리점에서 그대로 판매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추가 가공을 해서 자, 추가 가공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점에서 그대로 판매할 것이냐, 추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여서 판매할 것이냐, 어떤 게 회사에 더 유리한가? 자, 그걸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추가 가공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이 의사결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A는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추가 가공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선택지가 다 있을 때 그럼 이때는 이 의사결정의 의미가 있고 자, 만약에 B의 경우에는 분리점에서는 아예 판매할 수가 없어요. 분리점에서는 이건 아예 판매 경로가 없어. 아예 판매를 못 해. 그럼 이 경우는 오로지 추가 가공해서 B-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때는 이 의사결정은 의미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분리점에서 판매할 거냐 추가 가공해서 판매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분리점에서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는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자, 필수인데 다만 이제 추가 가공할 경우에 원가가 추가 가공에 따른 원가가 수익보다 더 크면 그러면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C의 경우에는 분리점에서 그냥 판매하는 것이고 이거는 추가 가공을 해서 판매할 필요가 아예 없다. 추가 가공하는 것이 아예 시장이 없고 판매할 필요가 없다면 이것도 역시 그냥 분리점에서 그냥 판매하는 거지 추가 가공 여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A의 경우에
분리점에서 판매할 거냐, 추가 가공해서 판매할 거냐, 두 가지 다 선택지가 될 때 이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겁니다. 자, 그러면 증분 수익, 추가 가공했을 때의 증분 수익, 추가 가공할 때의 매출액의 증분,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증분 수익이고, 증분 원가는 뭡니까? 추가 가공할 때의 증분 원가는 결국은 추가 가공하면 발생하는 원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 가공 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두 개 증분 수익에서 증분 원가를 빼서 우리는 증분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럼 결국 뭐만 보면 돼요? 추가 가공할 때의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리고 추가 가공 원가는 얼마나 발생하느냐. 자, 그것만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분 이익이 0보다 크면 그러면 추가 가공 원가보다도 매출액이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분리점에서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간평은 동일한 원재료를 결합 공정에 투입하여 세 종류의 결합 제품 ABC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결합 제품 ABC는 분리점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추가 가공을 거친 후 판매될 수도 있다. 그래서 ABC는 이 세 가지 제품 전부 다 선택지가 두 가지 있죠. 분리점에서 판매하느냐,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거예요. 자, 주식회사 간평의 2000X1년 결합 제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해서 ABC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생산량 400, 450, 250, 생산량 400, 450, 250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 가격. 그러니까 분리점에서 그냥 판매하면 120, 150, 380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가공 원가는 15만원, 8만원, 7만원입니다. 추가 가공 원가는 추가 가공할 때 발생하는 거죠. 추가 가공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원가예요. 추가 가공 후에 판매 가격을 보면 자, 분리점에서 판매할 때는 120원에 판매하는데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면 450원에 판매하게 되죠. 판매 가격이 무려 330원만큼 판매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근데 원가가 15만 원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15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추가 가공을 하면 380원, 즉 230원만큼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C의 경우에는 380원에서 640원이니까 260원만큼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으면 그냥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추가 가공하면 추가 가공에 따른 원가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 가격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고 원가가 발생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에 따른 하는 거예요. 자, 결합 제품 ABC의 추가 가공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초 기말 재고 자산은 없고 생산된 제품이 모두 판매된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 문제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해서 5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말이죠. 실제 계산을 하지 않고도 이 지문만 보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기억. 자, 결합 제품 ABC를 추가 가공하는 경우 단위당 판매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추가 가공해야 된다.
자, 일단 이 표현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위당 판매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뿐만 아니고 원가도 발생하는, 추가 가공 원가도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가공 원가까지 다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무조건 추가 가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틀린 거죠. 기억은 틀린 거예요. 자, 니은. 자, 제품 A를 추가 가공하는 경우에 증분 수익은 얼마고? 13만 2천 원. 증분 비용은 15만 원이기 때문에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자, 요거는 구체적인 계산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표현 자체는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구체적인 계산은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니은은 일단은 보류. 기억은 일단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디귿. 자, 제품 B를 추가 가공하는 경우에 증분이익이 23,000원이기 때문에 추가 가공을 거친 후 판매해야 된다. 증분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추가 가공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의미죠. 자, 이 표현 자체는 맞아요. 표현 자체는 맞는데 구체적인 이 숫자가 증분이익이 이 숫자가 맞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C를 추가 가공하는 경우에 증분 수익 6만 5천 원이 발생하므로 추가 가공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증분 수익이 6만 5천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가공해야 된다. 자, 증분 이익이 아니고 증분 수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표현 자체에서 틀린 겁니다. 리얼도 아예 틀린 거예요, 이거는. 자, 결합 제품에 대한 추가 가공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분리점까지 발생한 결합 원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증분접근법을 볼 때 거기에 결합 원가의 배부를 고려했습니까? 추가 가공 원가만 고려했잖아요. 자, 그래서 증분접근법에서는 결합 원가의 배부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5개 중에 기억, 리얼, 미음은 애시당초 이건 틀린 거예요. 자, 지금 니은하고 디귿만 남아 있습니다. 자, 표현은 맞는데 구체적인 계산이 맞는지 여부는 계산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ABC의 증분 수익. 자, 추가 가공 매출액의 증분이에요. A의 경우에는 120원이었는데 450원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더 비싸게 판매될 수 있죠. 근데 판매 단위는 400단위입니다. 400개입니다. 자, 계산해 보면 13만 2천 원만큼 매출액이 증가해요. 다음에 증분 원가는 추가 가공 원가입니다. 그런데 추가 가공 원가가 15만 원이네요. 자, 매출액이 증가하지만 원가가 더 크네요. 그죠? 그러면 증분 이익은 18,000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A는 추가 가공하는 게 오히려 손해예요. 그냥 분리점에서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 B의 경우에는 150원이 든 것을 380원에 판매합니다. 판매 가격이 더 비싸졌어요. 자, 450개죠. 판매 수량은. 그럼 매출액은 10만 3,500원만큼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추가 가공 원가, 즉 증분 원가는 8만 원, 원가는 8만 원만 증가해요. 자, 그러면 증분 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23,500원만큼 증분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B는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자, C는 자, 380원을 640원에 또 판매하게 되니까 판매 가격은 더 비싸졌고, 그런데 판매 수량이 250개죠. 그 매출액은 6만 5천 원 증가하는데 원가는 7만 원만큼 추가 가공 원가가 더 발생하네요. 오히려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면 그러면 5천 원만큼 오히려 정분 이익이 손실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역시 그냥 분리점에서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은 B만 더 유리한 것이죠. 자, 그러면 A는 분리점에서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
18,000원만큼, B는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3,500원만큼, C는 분리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5,000원만큼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라인의 폐쇄 여부, 그리고 결합 제품의 추가 가공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